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3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삿바수땅 일체경. 사와띠 니다낭 삿방오 비카웨 대세사미 땅수나타 낀저 비카웨 삿방 짝군제와 루파저 소단저 삿다저 가난저 간다저 지워하저 라사저 까요저 포따빠저 만오저 담마저 이당 우짜띠 비카웨 삿방 요 비카웨 에왕와데야 아하메 땅 삿방 바짝하야 안녕 삿방 빠냐 빼사미띠 따싸 와짜 와투까 메와사 부토저 나 삼바예야 우따린저 위가 땅 아빠제야 땅기사 해두 야타 땅 비카웨 아위사 야스민띠. 사와티에서 소래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말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체인가?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이것이 비구들이여 일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일체를 거부하고 다른 일체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단지 그런 말이 있을 뿐이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이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6월 3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이 한 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하는 짧은 경이다 보니까 독송을 시작하는 듯 하는데 어느새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뭐 알고 계시듯이 오늘이 음력 4월 15일 남방 전승에 의하면 오늘이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입니다. 윤달이 중간에 끼어 있고 그래서 유엔이 발표하는 외삭 붓다데이가 올해는 5월 5일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아직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음력 4월 15일이던 붓다데이가 금년처럼 이렇게 5월 5일이 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 남방 쪽 달력이, 그러니까 음력 달력이 조금씩 그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이 이제
그 음력 4월 15일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고 깨달으신 날이고 또한 돌아가신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부처님 삶의 어떤 그 변곡점이 되는 사건을 태어나셨다 깨달으셨다 아니죠. 태어나고 출가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이제 몸을 내려놓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신 이제 그런 네 개의 사건을 부처님 삶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출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잘 지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개 태어나신 날도 오늘이고 깨달으신 날도 오늘이고 돌아가신 날도 오늘이다. 우리 이제 한국 불교 북방의 전통하고는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남방에서는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란 표현으로 세 가지 사건을 모아서 오늘 음력 4월 15일로 말한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 우리가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를 해야 하는 날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계속 법회를 하고 또 일요일 날도 일요 법회가 진행되는데 뭐 이렇게 1년 내내 공부하시는 분들 보고 토요일 날 또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은 아닐까.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공부를 진행하는데 뭐 토요일 날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를 하자라고 하면 부산권 밖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동참하기에 아예 그 기회를 차단하는 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요일로 맞춰서 기념 법회를 하자라고 해서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는 내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내일은 이런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에다가 그간 공부하신 분들 네 모두 8분이죠. 8분에 대해서 수계를 하고 빨리어로 이름을 지어드리는 그런 행사가 함께 계획돼 있다. 네, 내일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평상시는 일요법회가 오후 2시입니다만은 내일은 이런 특별한 법회인 까닭에 아침 10시에 그 부처님의 날 법회가 시작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우리 내일 부처님의 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또 음력 15일이니까 포살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독성한 하나의 경 삿바수당 일체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일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뭐 모든 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모든 것을 어떤 것들을 모아가지고 말할 때 모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아야겠어요. 사실은 뭐 모든 거라고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삼법인에서 알려준 재행무상, 재행계고라고 하는 모든 행들이라는 개념, 그리고 재범무아,
라고 말하는 있는 거 모두.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제 행과 제 법의 차이가 무엇냐라고 하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 즉 유위적인 삶의 과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 즉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요,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것, 이것이 행이라고 불리는 거라면, 이제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이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중생으로서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부처님께서 스스로의 깨달음, 스스로의 해방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윤회에서 벗어난 행들의 영역, 네, 요거 세상이라고 불리죠. 행들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또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과 행이라는 것의 차이는 행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열반, 이것까지를 함께 할 때 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일체 모든 거라고 불릴 때는 이렇게 오온과 법이라는 개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했습니다마는 안과 색들 내지 의와 법들,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촉 법들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6개를 육처 또는 육입 또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해서 육입처 이렇게 하고, 요 육입처라는 것이 안과 밖으로 있다. 말하자면 인식하는 주관인가, 인식하는 객관인가, 요런 안팎의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안입이 설신의는 입처인데 안에 있는 것이다 해서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 법들은 입처인데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삿바수당 일체경에서는 바로 삿바 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육내입처 안입이 설신의와 육외입처 색성향 미촉 법들, 여기서 이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것은 항상 복수로 나타난다 라고 해서 색성향 미촉 법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함께 말하면서 이것이 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는 12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 그간 공부를 통해서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온과 법이라는 요것이 세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으로의 열반. 그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의 제한에서 말하자면 색수상 행식 오온이 사실은 일체다. 그러나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인된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 열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들의 열반을 더해가지고 제법이라는 있는 것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일체를 말하면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육외입처,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육처라고도 하고 육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육입이라고 하면 뭔가요? 우리가 앞에 조건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기, 이 12지분으로 구성된 조건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이 조건관계에 의하면 육입이라는 것도 아주 주목해야 하는 관점인데, 육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육입을 놓고 들여다봐 가지고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뭐니 해도 조건관계로서 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육입이라는 거를 부처님은 육입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느냐라는 부분을 고따마경에서도 말하잖아요. 100%의 조건관계로 육입은 명색을 조건으로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명색이라는 것에 조건 지어가지고 육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입은 식을 조건으로 하죠. 그런데 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때요? 도시경에서 보면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는데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라고 하니 식은 명색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고, 그래서 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중생들이 윤회한다 라는 말을 대인연경에서도 직접 해주고 있죠. 이렇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는 거. 서로 조건된다는 말이 뭔가요? 연기는 100% 조건관계다 라고 말하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것은 100% 서로 조건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식이라는 것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100%? 명색이란 조건이 없이는 식이 있을 수 없다.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한다. 100%. 식이라는 조건 없이는 명색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만, 식과 명색 서로 조건된다 하는 관계에 의해서 함께 해야 비로소 하나의 존재 상태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있다라는 요 표현은 명색이 혼자 있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선형적으로 그 조건관계를 말하니까 식과 명색에 이어가지고 육입을 말하지만, 사실은 식과 명색은 말하자면 하나의 존재를 어떤 특성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말하는 거다. 하나다. 이렇게 보면 식과 명색이 함께 하는 것이 육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런 가운데에 또 이렇게 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하나의 존재, 요것 이전에 또 그런데 이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또다시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가? 이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도시경이 말하는 10가지 지분관계에다가 그 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이제 고따마경에서 말하는 12연기로 접근해야 되죠. 그럴 때는 식은 행들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행들은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유기입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 조건 관계의 출발에는 무명이 있구나. 무명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서로 조건되는 것인 명색이 있고 이런 서로 조건됨에 의한 존재 상태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라고 유깁 자체만을 들여다보면서 안입이 설신의가 무엇일까? 또 함께 짝을 지어서 12처를 일체라고 하니 안입이 설신의의 짝이 되는 색성향 미적법들은 무엇일까? 요렇게 요 자리에서 들여다봐가지고는 그거를 그야말로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유깁이 무언지를 바르게 알아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선언 이런 조건관계 위에서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설명대로 유깁을 또는 12처를 보지 못하니까 어떡하나요?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육내입처, 육외입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결국은 그 다양해진 이유가 무엇냐? 부처님이 유깁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 조건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조건관계를 배제하고 그냥 육내입처, 육외입처를 꺼내놓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데서 다양한 육입에 대한 그 견해들이 생겨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다 견해일 뿐이다. 어쨌든 육내입처, 육외입처, 유깁이라고 하는 요 지분은 연기의 조건관계 위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하여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일체라고 불리는 12처 요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앞에 공부에 의하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이러면은 색수상 행식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에서 오온이 모든 것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이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해가지고 오온 더하기 열반이라는 그야말로 있는 것은 모두 경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 안에 있든지 세상을 벗어난 세상 밖에 있든지 이래 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할 때는 제법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삿바수땅 12처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개념은요.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인 오온과 하나인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포함한 재범무아의 그 제법과 같은 것일까?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체라고 하는 이 내입처와 외입처 12처 이것은
세상의 범위 안에 있는 오온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포함한 법과 같은 것일까요? 답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답은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답을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뭔가요? 육입이라고 하는 요거가 육내입처가 그러니까 일체를 구성하는 삿바 12처의 주관의 입장인 육입 요것은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명색을 식과명색이라는 이 하나의 존재 상태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앞에 조건이 행들이 있고 무명이 있잖아요. 물론 이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면 마치마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번뇌와 무명의 서로 조건됨 해서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긴다. 또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런 서로 조건됨이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기가 말하는 존재들에 대한 관점은 무명이라는 지분부터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건 뭔가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의 조건관계가 연기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의 그러니까 열반은 포함하지 않는 세상 안에 있는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그 조건관계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그래서 생도사까지 진행되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육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살라야따나 이 육입이라고 번역된 살라야따나라고 하는 이 원어의 기본적인 존재성은 그 자리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비롯되는 무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이 조건관계 안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인식주관인 육입이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주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식과명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니까 식과명색이라는 요 존재 상태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상태로 뭐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뭐 어쨌든 보이는 걸로 있거나 들리는 거로 있거나 냄새 맡아지는 거로 있거나 맛보아지는 거로 있거나 닿아서 느껴지는 거로 있죠. 요렇게 물질적인 세상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지는 뭐 요렇게 세상은 생겨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물질만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물질 아닌 것도 존재한다. 그것은 법이라고 말해서 일단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이 중생들의 삶에서 세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만나지는 대상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을 배분된 그리고 법이라는 물질 아닌 거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러니 내가 세상을 만나고자 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세상아 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세상이 생겨먹은 그대로 나를 펼쳐놓고
그렇게 펼쳐진 상태로 배분된 상태로의 내가 사실은 뭐 나라고 하는 것이 범주가 있잖아요. 우리 뭐 오온 오치온 이러면서 범주가 있으니까 그 나라고 하는 범주를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배분해가지고 보이는 것을 인식할 때는 나를 말하는 이 포괄적인 것 안에서 보이는 것을 보는 일을 하는 것들로서 지금 보는 것을 인식하는 나를 삼아서 보이는 것, 색들을 보는 자, 눈, 안이라고 해서 안이 색을 인식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배분되면 육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명의 조건 지어진 인식의 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육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위에서 펼쳐진 거. 요래 되면 이거는 앞에 이런 조건 관계들에 의해서 어떤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런 관점 위에서 이제 세상을 만나는 지금의 삶의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고 하는 이렇게 잘 배분되어 펼쳐진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인식되어야 하는 객관들, 색성향 미촉 법들하고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지금 안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색들을 인식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나기 위한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를 만약에 색을 인식하기 위한 나의 존재 상태로의 안, 요런 인식, 세상을 만나는 이라는 요런 관점을 배제하고 나면 굳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펼쳐놓을 이유가 없죠. 그냥 색수상 행식에 집착된 오치온이 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온 거기에 집착된 거 오치온 요게 나요? 라고 그저 누적에 의해서 생겨난 뭐 그런 존재 상태로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런 누적이 지난 삶의 누적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이름으로 쌓이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나면 이렇게 생겨난 오온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삶의 현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육입이다. 그러기 때문에 육입이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색성향 미촉 법들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함께 존재하는 거다. 네, 이래가지고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외입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요런 개념 위에서 이거 안팎의 6개의 처 그래서 12처 12처를 부처님은 일체라고 부르는데 이 일체가 이런 설명에 의하면 오온일까 오혼 더하기 열반일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이런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온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명 위에 있는 나의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유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용어다. 그러므로 그에 대응해 있는 6외입처까지를 함께한 12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일까? 오온 더하기 열반인 법일까? 답이 나오죠. 열반은 배제된. 왜? 무명으로부터 출발한 이 조건관계를 구성하는 거니까. 번뇌 위에 있는 거니까 열반이라는 벗어나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 바로 육내입처, 육외입처라고 하는 이 일체라는 것은 12처는 오온과 대응한다. 열반을 담지 않는다. 요 개념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내입처 있으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이래가지고 느낌이 경험된다 라고 할 때 이 느낌이 락고불고불락 이럴 때 상수멸 이러면은 그 느껴진 것이 다 소멸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느껴진 게 다 소멸했으니까 락고불고불락 이런 느낌 자체가 없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상수멸의 상태를 경은 또 행복이라고 말하죠. 열반의 행복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요. 외도의 무리들이 고좀 곤란하지 않소. 상수멸이라고 하면 수가 이미 소멸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상수멸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아난다존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요 얘기가 바로 뭔가요?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무명 위에서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에 의한 수를 말하거든요. 수에서 락이다 라고 하는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하는 요거는 그 조건관계에 의해서 무명으로부터 조건 지어진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이거든요. 상수멸이다 라고 하는 거, 상의 소멸에 의해서 느껴진 것이 다 소멸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이 없어졌어 라는 것이 아니고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즉 무명으로부터 출발되는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서 벗어난, 그럼 뭔가요? 열반이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 어디에 있든 세상 안에 있어도 행복은 행복이고, 상수멸이라고 해서 이런 무명 위에 조건 지어진, 그러니까 세상 아니죠. 세상 안에 있는 수에서의 행복이 다 소멸해도 세상을 벗어난 열반에 자리하는, 세상에 있든 열반에 있든 어디에 있든 행복은 행복이다. 상수멸의 개념이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입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의 영역 위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라고 불리는 육입과 육외입처 해서 12처라고 하는 이거는 열반을 포함하지 않는 오온이다. 요렇게 보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체는 12처다 라고 하는 일체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한 거는요,
이렇게 말하는 일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삼법인에서 알려진 행과 법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법 가운데 열반은 제외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그 재행무상의 행들, 요것이 육입이다. 또는 육입과 외입처가 함께한 12처다. 요렇게 보는 거. 이것이 12연기 안에서 육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 육내입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입처는 무명 위에 있는 것.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의 인식주관. 그러면 육외입처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또 이게 하여간 이렇게 연기의 조건 관계로 부처님 설명하신 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외입처에 대한 오해가 또 굉장히 커요. 하여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불교학자들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많은 불교학자들이 이 12절을 놓고 다양한 자기대로의 그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또 그 자의적 해석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외입처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가 모두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 조금 진행돼 가면 유식이라고 말하는 식도 전5식, 제6식, 제7, 제8식이 있고 외입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 몸 밖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거 아니고 나의 식의 투영이라고 이런 식으로 삶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 구체적 실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보지 못하고 그저 식이라는 이 마음이 투영하는 것으로의 존재, 세상 이런 식으로 유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외입처도 여러분 요거 펜이잖아요. 이 펜이 나의 밖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식이 투영해낸 거요.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부처님이 삶을 그렇게 무언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나요? 아니라고요. 부처님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육외입처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또 이 12처에 대한 오해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외입처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일단 그 책에서 일체경 짧은 경의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어요. 자, 이 그림 보면 영역 고자라 외입처 바히라 아야따나 경 위사야 상 니미따 라고 하는 네 가지 내가 만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놨는데, 일단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세상을 만나는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육내입처 해서 안이비 설신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만나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볼까? 눈에 보이는 것의 영역이라는 게 뭔가요? 눈의 대상들, 눈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영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색들, 이렇게 말하고, 루파라고 해서 경전은 반드시 복수 형태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의 영역에 있는 것, 그 영역. 또 귀로 들어야 하는 것들의 영역. 이렇게 복수 형태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귀에 들리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혀로 맛보아 아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느껴지는 것, 몸에 직접 닿아서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구성 상태 영역을 지시하는 것이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이다. 그리고 12처라고 말할 때의 이 색성향 미촉 법들은 바로 이런 직접 요거라고 꼬집어진 대상이 아니고 그런 영역으로의 복수 형태의 세상을,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들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외입처다. 그런가 하면 그런 영역, 그러니까 그 보는 영역, 듣는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이라고 외입처가 된다. 그래서 외입처는 이렇게 복수다. 요거 직접 꼬집어져 가지고 인식하는 지금 인식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 근과 경 이렇게 말하는 경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타나지 않는 요건 뭔가요? 그 영역에 있는 외입처들 가운데 어떤 한계가,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볼펜이라는 한계가 딱 선택되어져서 이건 볼펜이요. 이렇게 하는 직접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대상, 요걸 말하는 게 경이죠. 요거를 이제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인식하게 할 때 여기서 이제 관심, 찬다라는 것이 작용해서 묶어주면 많은 것들 가운데 볼펜 하나를 선택해서 묶어주는, 눈하고 묶어주는 요 역할을 찬다, 관심이 하죠. 욕탐. 그러면 그렇게 선택되어진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이제 자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자의라는 게 이제 의라는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이 이렇게 욕탐에 의해서 선택된 묶여진 것을 보고 볼펜이네 이렇게 아는 작용. 요렇게 그 인식하는 작용을 의의 작용이라서 자의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묶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욕탐, 탐을 싣고 와서 묶어주죠. 탐을 싣고 와서 묶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탐이라는 게 무명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출발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그 왜곡 상태, 오염 상태를 가지고 와서 묶어주다 보니까 요렇게 색성향 미촉법 경이라고 하는 지금 인식되는 대상, 볼펜이라고 하는 지금 선택되어서 눈과 묶여진 경으로의 볼펜, 요거를 묶어줄 때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탐이라고 하는 왜곡된 알미 작용해가지고 요 볼펜을 잘 모르겠지만 볼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대상성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탐에 의한 왜곡 상태로 묶여져 있는 것. 요런 인식의 대상이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게 묶여진 요 왜곡된 것으로의 대상의 상태를 니미따라고 말하죠. 예, 서로 상자로 번역하고 있죠. 요렇게 그 일체를 구성하는 12처가 기본적으로는 안이비설신의 내입처와 그것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이라는 외입처, 내입처, 외입처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지금 요 볼펜을 그러니까 욕탐이 묶어져-가지고 볼펜을 인식한다, 볼펜이라는 경을 인식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 볼펜 옆에 이 마이크도 있고 뭐 요런 막대기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서 묶여가지고 욕탐이 묶어진 그걸 지금 인식하고 있다. 요런 것이지 요 지금 인식하고 있는 볼펜 말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체라고 불리는 있는 거를 다 말할 때는 경을 말하지 않고 지금 묶어서 인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들이라는 12처가 형성된다. 인식 주관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의, 인식 객관을 그것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인 색 내지 법들, 그 가운데 지금 인식되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경,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욕탐에 의해서 묶여짐으로써 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요것을 니미따, 상이라고 한다. 네, 자, 오늘 포살일이어서 뭐 또 포살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그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포살 진행했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체경 이야기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명 위에 있는 조건 관계에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행의 관점에서 일체냐, 열반을 포함한 제법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냐라고 할 때 열반이 제외된 중생의 삶의 영역, 제행의 관점에서의 일체 모든 것이다라는 거 제가 이건 잘 설명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입처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외입처는 요렇게 내입처에 내입처별로 인식 대상들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있는 것들 복수로 말하는 게 외입처고 그 외입처 가운데 지금 욕탐이 묶어줘가지고 지금 작의 인식되는 대상 요거를 경이라고 하고 그런데 욕탐이
단지 묶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탐과 함께 탐이라는 왜곡 상태, 탐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묶어주기 때문에 이런 경이라는 지금 인식되는 대상의 왜곡 상태를 니미따 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원어로 보면 내입처는 처라는 말이 아야따나죠. 요거 뭐 그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토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토대라고 그러니까 인식의 토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아짜 땅 아야따나 내적인 인식의 토대. 그러니까 인식을 위한 내적 토대. 육내입처. 바시따 아야따나 인식을 통한 밖의 토대. 육외입처. 그 중에 지금 선택된 것으로의 묶여서 선택된 대상. 요거는 경위사야라고 하고요. 위사야이고 그것이 묶어주는 과정에 탐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요런 대상의 상태를 니미따 상이라고 한다. 요렇게 보는 거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상세함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 그림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만나야 하는 대상, 객관에 대해서 상세히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잠깐 시간 내 가지고 그렇다면 내 입처는 보는 자인 안입이 설신의 이 인식 주관은 무엇냐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시만요. 간략하게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명으로부터 행들로부터 가래가 생겨나서 집착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연기된 식이다. 그것이 명색의 참여에 의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존재 상태를 구성해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해가지고 지금 삶의 시작 자리에 나여라고 자리한다. 이러한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됨에 의한 하나의 존재 상태, 붓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지금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졌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외입처로 제시되는 그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 복수 상태에서 지금 욕탐이 안과 색을 묶어주면 묶어진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인식해서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긴다. 그러면 안과 색과 안식이 함께 만나는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이 색이 즐거운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불고불락인지 느낌으로 경험하는 요런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라는 전개를 보죠. 이럴 때에 보는 자인 인식 주관인 내입처는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많은 경들의 설명을 꿰어보면 이런 연기적 관점에서 꿰어보면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그 색을 인식하는 주관은 눈, 안이다 라고 할 때 이 안이라는 것은 보는 영역으로 이 그러니까 식 가운데 색을 인식하기 위한 나뉘어진 배분된 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몸에서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안근 뭐 동궁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뇌에 전달해서 뇌의 그 신경 세포에 의해서 결국 마음하고 마음에까지
그 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지 안구가 안근이 아니고 안구로부터 받아들여서 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에까지 전달해 가지고 뇌와, 그러니까 뇌에서 약간 몸의 어떤 끝부분에서 식이라는 마음과 만나는, 그래서 동공으로부터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식이라는 마음에 전달하는 이 모든 역할, 겉에서부터 식에 닿는 이 전체 과정의 몸의 역할, 그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인드리아, 기능이라고 하죠. 요렇게 시계까지 색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몸의 기능, 그것을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은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위자나띠 위냐나,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인식하는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의 정의에 의하면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식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 인식하려면 식한테까지 정보가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도달해서 식에까지 전달이 되어야 그 전달된 정보를 식이 인식하죠. 그 전달하는 과정, 받아들여 가지고 뇌라고 하는 이 신경의 작용을 다 해서 시계까지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근이다. 그리고 보는 자, 내입처라고 하는 인식주관은 이렇게 몸의 전달 기능과 그렇게 전달된 정보를 인식하는 것으로의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요 개념. 요거요. 정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거. 근본경전연구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찾아낸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다. 요거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내입처에 대한 외입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 심지어는 안식 내지 신식을 전오식이라고 묻고 의식을 제6식이라고 묻고 그리고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래야식 이런 식으로 부처님 설명과 전혀 다르게 삶을 해석하고는 이것이 마음에 대한 부처님 얘기요라고 유식학자들이 선언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니까야를 풀어서 알게 되는 삶의 이야기, 마음 이야기, 인식작용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핵심이에요. 식과 근이 더해져서 처가 된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처가 내입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 외입처, 내입처와 외입처 6개씩이어서 6내입처, 6외입처를 함께해서 12처라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쌍을 지시하는 것이 일체다. 그런데 그 일체는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열반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네, 요런 관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지난번에도 잠시 보았지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요 마음에 대한 이해, 그 가운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물질이지만 몸이고 물질로 된 내 몸의 기능, 그것을 안근 내지 신근이라 하고
안식 내지 의식의 작용으로의 의근까지를 포함한 요거는 뭔가요?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라고 부른다. 육내입처의 의,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의처죠. 식과 근과 처라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처에서는 처라는 말을 생략해 주는 거예요. 의처인데 처를 생략하고 의라고 부르는 요거하고,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르는 요거하고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이때 작의라고 하는 것은 의처의 작용이 아니고 의의 작용이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래서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작의를 통해서 알고 촉을 통해서 경험하는 요런 상황을 보여주죠. 자, 이때 요거 어떻게 우리가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을 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해피스님 임의로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또 제가 임의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저 또한 자의적으로 경을 해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이제 몇 가지 경전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 제가 링크해 드리겠지만 그냥 간략히 보면 이런 표현들. 자, 한 가지로는 이마스민저 사윈냐나께 까예 바히따저 삿바니미 떼수라고 해서 식과 함께한 이 몸, 그리고 밖의 모든 니미따들, 니미따 아까 같이 보았죠. 네, 요렇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해서 내입처, 밖의 모든 니미따들, 내가 말 잘했나? 식과 함께한 몸, 내입처고, 밖의 모든 니미따들, 외입처고, 이것에 대한이라고 나타나는 요런 용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용례들은 그야말로 식과 함께한 몸, 그래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의고, 요것이 내입처다, 밖의 모든 외입처다. 요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 처다라는, 그리고 외입처에 대해서 외입처냐 경이냐 상 니미따냐 이런 포괄적 이해가 아니곤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경들이 여럿이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는 이띠 아얀쯔와 까요 바히따 저 나마루팡 이대 땅 드와양 빠띠자 팥서 살레와 야따나니,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몸이 있다라는 것은 몸과 함께 처를 구성하는 식을 함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있다라는 걸로 내입처가 구성되는 걸 말하고, 밖에 명색이 있다. 물질로 된 대상이 색이고, 법들을 명으로 해서 밖의 명색은 육외입처다. 뭐 자세한 이야기 뒤에 보겠고요. 이렇게 쌍을 연해서 육촉처가 있다. 요것도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런 이해가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현경을 잘 못 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스미티코 파나피카웨 아위가떼 반짠낭 인드리야낭 아왁 깐띠 호띠 짝쿤들이 야싸 소틴들이 야싸 간인들이 야싸 지워힌들이 야싸 까인들이 야싸 아티비카웨 마노 아티 담마 아티 아위자 다뚜. 그러면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나는 있다라는 것이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렇게 나오죠. 욕탐의 작용이죠. 관심, 그러니까 찬다, 관심이 라가, 탐을 싣고 와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기화가 되는 요런 욕탐의 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때, 즉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라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스미띠, 나는 있다라는 욕탐의 작용, 자기화되고, 그렇게 중생들의 삶에서는 눈의 기능,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참여하고,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식의 인식작용에 참여한다.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주관인 처가 되는 요런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몸의 기능이 참여함으로써 식과 근이 함께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요런 기능들의 참여가 있다. 5가지가 참여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인식작용, 즉 안이비, 설신 5가지가 설명되고, 그러면 거기에 의가 있고 법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5가지 기능의 참여로 안 내지 신 5개를 말했으니까 6번째 처인 의가 있고 법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6내입처와 6외입처가 성립하죠. 이때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뭔가요? 내입처와 외입처에 욕탐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여하는데,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이게 무명으로부터 비롯되어 올라오는 찬다, 라가, 욕탐이다.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관찰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하고 유명한 경도, 내입처와 외입처가 아니죠. 식과 근이 함께해서 내입처가 된다라는 이런 이해 없이는 해석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용례는 이메상코 아우서 반짠낭 인들이 야낭 나나 위사 야낭 나나 고짜라낭 나 안냐 만냐싸 고짜라 위사 양 빠짜누 보따낭 마노 빠띠사라낭 마노저 내상 고짜라 위사양 빠짜누 보띠.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이랬어요. 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요. 이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아. 오직 안근은 보이는 영역에 있는 색들을 경험하고, 이근은 들리는 영역에 있는 성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자기의 영역 안에, 그죠? 자기의 영역 외입처 안에 자기의 대상, 위사야, 경을 경험해요. 이렇게 안근과 색, 이근과 성, 내지 신근과 촉들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 욕탐이 묶어주는 한 가지 대상을 묶여서 선택된 것을 자그해서 알고 촉해서 경험하는, 요렇게 자기의 영역이 명확해요. 눈의 기능이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기능은 이근이요. 요렇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서로 간에 영역과 대상을 교차해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근이 색이라는 대상을 선택해서 인식할 때, 선택했을 때
이 다섯 가지 몸의 기능은 무엇을 의지처로 하느냐? 어떤 것이 있어서 안근이 받아들인 색이라는 대상을 인식해 주느냐? 어차피 안근은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데까지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안근이 받아들인 것도 전달받아서 인식하고,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한 것을 전달받아서 인식하는 그 인식의 주관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의가 의지처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 의와 이 의가 구분되지 않으니까 안근이 받아들인 것도 의처가 의지처가 되어 인식하고, 이근이 받아들인 것도 의처가 의지처가 되어 인식하고, 요렇게 해석을 할 때, 즉 요 내입처의 의는 의처다, 몸과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의 의과는 다른 것이다, 요걸 보완하지 못하니까 이제 의 내입처가 몸의 기능이 받아들인 것에 의지처가 돼서 의가 받아들인 것을 의처가 쫓아가서 인식하고, 이근이 받아들인 것을 의처가 쫓아가서 인식하고,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6식으로의 의식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 제7식 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유식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바로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의가 의지처다라는 게 뭐예요? 안근 내지 신근, 몸이 색성형 미촉에 배분되어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식하는 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게 다 뭐냐 하면 식의 무더기인 의 가운데에 안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의, 즉 식온, 식의 무더기 중에 안식의 영역, 안식으로 배분된 것이 안근이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이식으로 배분된 것이 이근이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요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가 몸의 다섯 가지 기능들의 의지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건 요 의와 의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의지처가 된다라는 그 역할이 의가 작의, 의의 작용으로 안근이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는 작용,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의 안식이 생겨나는 요런 의미라는 거.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고, 오직 의가 의를 구성하면서 안식으로 배분된 것이 안근이 전달하는 색의 영역과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여러분, 하여간 이런 네 가지 용례를 가지고 검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해야말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오해 상태로 전승되어 온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전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는 그 공부의 중심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처와 외입처를 합해서 일체라고 한다 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사실은 경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12처를 일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30개의 이어지는 경 가운데 요런 12처가 일체라고 단지 그 정지 상태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고, 오늘 독송한 일체경 이어서 29개의 경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이런 삶의 틀, 활성화된 지금 삶의 현장을 일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일체에서는 중요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독성할 불탐경이 똑같이 일체라는 말을 쓰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우리가 이름 붙였죠. 활성화된 일체로서 삶을 설명하는 거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에서 오늘 설명드린 이런 그 외입처와 관련한 여러 용어들, 요거하고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이 처가 된다, 요런 설명, 요 두 가지가, 물론 이제 그 앞에 그 유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12연기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무명 위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세상 안에 있는 거여서 열반은 제외한 모든 것이다. 네, 요런 개념까지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참 우리가 이렇게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각각 하루의 법문이 완성돼야 하는 필요성, 우리가 이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진행하는 주체로서의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자, 지연법부님, 일체는 6내입처 6외입처의 12처뿐이다. 해피한 아침입니다. 스님 법부님하고 합장하셨는데, 약간 여기서는 내입처 외입처 12처가 일체다라는 이 표현 위에서 이것이 그 무명 위에 있는 중생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외입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식 더하기 근이 외입처다. 요 세 가지 개념 놓치면 안 되고, 이것이 월요일 날 공부할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으로 삶은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지연보부님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이 좋다 보부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경애 보부님 아침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고 합장하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선주보부님 붓당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불법승 삼보에 기의합니다 하고 3번 합장하셨고요. 자연이 좋다 보부님 점점점점점점 하셨는데, 자연이 좋다 보부님 어제도 우리가 또 통화 함께 했습니다마는 법부님께서도 늘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이제는 법부님 충분히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삶을 이해하는 그 삶의 메커니즘의 전반부, 딱가와 대등하게 그 중요성을 보아야 하는 일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